천안TV 시사제작국 충남의 미래를 만나다 정치 펀치 김주영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깊어가는 가을, 산과 들이 화려한 빛깔을 내고 있죠. 센티해져가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어요. 천안TV 시청자 여러분은 이 가을 어떻게 보내시나요? 천안TV 구독과 좋아요로 조금은 덜 쓸쓸한 가을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정치펀치의 25번째 초대 손님을 모셔볼까요? 천안 아산 환경연합 시민환경센터 오승화 센터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승화입니다. 네, 우리 센터장님께는 가을이란 어떻게 다가올까요? 그리고 좋아하는 계절이 있으세요? 네, 제가 많은 활동을 하다 보니까 가을에는 등산을 많이 다녔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산행도 하고 아름다운 단풍도 구경하고 친목도 다졌었는데 네. 코로나 때문에 요즘은 등산이 없어져서 많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저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다 좋아합니다. 이렇게 사계절이 있는 대한민국이 너무나 아름답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은 기후변화 때문에 계절이 점점 변해가는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맞습니다. 그런 걱정 때문에 환경운동인과 시민운동을 한 20여 년 동안 해오신 것 같아요. 네네. 주로 어떤 활동을 해오신 거예요? 네. 저는 2001년부터 20년간 천안아산 환경운동연합 시민환경단체에서 활동가로 그리고 운영위원으로 환경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천안철 원성천, 친자연형 하천, 복원운동, 우리가 먹는 물 수지부조운동, 에너지 절약운동, 그리고 플라스틱 쓰레기 줄이기 운동 등 다양하게 활동하였습니다. 네. 최근에는 천안의 일봉산을 파괴하고 아파트를 짓는다고 해서 1인 시위, 감사원 감사청구, 주민투표 등을 통해서 환경부조 운동을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일봉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운동을 열심히 할 예정입니다. 네. 봉사활동으로 천안 로타리 클럽에서 국제봉사로 캄보디아 학교 지어주기,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 필리핀에는 저소득 어린이 신장이식 수술비 지원, 네. 신장이식 의료기기 지원 등 소아마비 박멸을 위한 활동을 열심히 하였습니다. 지역에서는 성정동의 저소득 홀몸 어르신 50분에게 야쿠르트와 간편식을 주 2회 5개월간 지원하는 사업을 하여 고독사를 예방하는 사업도 진행하였습니다. 네. 사회복지시설의 장애인분들을 찾아가서 문화공연, 노래와 춤, 악기 연주 등의 공연을 한 달에 한 번씩 했었고요.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소규모 우쿨렐레 악기 연주와 노래와 춤, 마술 공연 등 봉사를 하였는데 주간보호센터와 요양원 등을 다니면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을 하셨는데 저희 정치펀치는요, 지역의 정치인이나 정치에 관심을 지니신 분을 모시고 대담을 하고 있는데 오승화 센터장님은 정치와 관련해서 소속된 정당이 있으신가요? 네, 노무현 대통령을 존경해서 더불어민주당에 가입하였습니다. 저는 전두환,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을 보면서 어떻게 저런 분들이 대통령이 될 수 있지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서민과 사람을 생각하고 환경을 생각하는 더불어민주당이 마음에 들어 가입하였습니다. 네. 지금은 더불어민주당 천안갑 지역위원회에서 천안갑 상무위원, 성정이동 당협위원회 당협회장, 그리고 문진석 국회의원, 홍보소통위원 등을 맡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재명 선거 캠프의 충남 SNS 부단장과 천안 공동본부장, 그리고 조직 2본부의 천안 부본부장을 맡으면서 이재명 대통령 후보께서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그런데 요즘 정부나 여당이 많은 부분 국민들에게 실망을 주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개인적으로는 코로나 시국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2년간의 코로나 시국에 소상공인분들 모두가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빨리 코로나 시국을 끝내지 못한 정부와 여당에게 실망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여기에다가 부동산 투자하신 분들이 떼돈을 벌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소득 불균형으로 인한 소외감이 많으시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또한 죄송스럽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엔 문재인 정부에서 어느 정도 잘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한국의 K방역이 OECD 국가 중에 1위라는 거 알고 계세요? 이제 코로나 초기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아니지 않은가요? 지금도 1위가 맞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수출 1조 달러를 달성하고 경제 성장률 4%에 무디스 국가 신용등급이 일본보다 2단계 높은 AA 등급의 신용도가 매우 높습니다. 얼마 전 7월 3일에 유엔에서 한국을 네. 선진국으로 만장일치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에는 1인당 GDP를 4만 달러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아직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더 분발하고 어려운 서민들 생각하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잘하라는 의미로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력을 살펴보니 부동산 관련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질문을 드려요. 지금 세상이 시끄러운 대장동 사건에 대해 센터장님은 어떤 시각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세요. 네, 대장동과 같은 시행사업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아파트를 시행할 때 첫째가 토지 매수 계약입니다. 토지 위에 10%만 있으면 수조짜리 사업을 통해서 수천억 원을 벌 수 있는 것이 개발 시행 사업입니다. 천안시 일봉산 아파트 개발 사업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네. 일봉산 주식회사의 자본금이 12억 원입니다. 인허가를 득하면 PF를 통해서 토지비를 대출받을 수 있고요. 시공사와의 계약을 통해서 아파트를 건축하게 되면은 최종적으로 약 2,400억 원을 벌 수 있게 됩니다. 12억 원을 투자해서 2,400억 원을 벌게 되면 2만 프로의 수익을 어마어마하죠? 네, 얻게 되는 게 굉장히 놀랍습니다. 네. 네. 하지만 이러한 시행 사업에는 여러 가지 난관이 많습니다. 토지 매수가 굉장히 힘들고요. 문화재법 등 각종 어려운 인허가 네. 그리고 주민들 민원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습니다. 천안 일봉산 개발 사업의 경우에는 천안시가 공동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여러 난관을 천안시가 나서서 모두 다 해결해주고 있습니다. 인허가도 천안시가 하고 예. 토지 매수도 강제 매수를 하고 예. 그리고 문화재가 있어도 무시하고 인허가 완료 그리고 각종 민원과 소음으로 인한 주민들 반발도 무시하고 천안시가 앞장서서 추진해주고 있기 때문에 일봉산 주식회사는 누워서 떡 먹기로 네. 수천억 원을 벌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이런 사업을 하면서 천안시가 공동사업으로 진행하는 네. 것은 큰 문제가 있어요. 예. 왜냐하면 사업이 실패할 경우에는 수백억 원의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천안시가 수백억 원의 손해를 보게 되면은 천안시가 부도가 날 수 있고, 네. 그 부도가 나게 되면 아무도 책임을 못 지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재명 성남시장은 대장동 사업을 진행하면서 손해는 절대 성남시가 지는 건 안 되고 예. 고정 수익으로 5천억 원을 가져가는 것으로 해서 개발업자가 100% 가져갈 수 있는 수익을 성남시가 가져갈 수 있도록 한 것은 제가 보기에 매우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매우 잘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이거는 일반 몇몇 사람이 엄청난 소득을 가져가는 결과를 낳고 말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국적으로 이게 핫하고 뜨거운 이슈가 되었잖아요. 어쩌면 이재명 우리 현 후보가 대통령 후보의 의기까지 봉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잘한 사업이라고 말씀하시나요? 부산 LCT라든가 다른 개발 사업을 보면은 다들 민간업자가 100% 수익을 가져가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모든 위험도를 감안하고 돈도 그쪽에서 지원을 했기 때문에 민간업체에서 모든 시행사업은 다 민간업체가 가져가는 거가 일반적이고요. 네. 그리고 대장동 사업처럼 큰 사업을 진행하는데 시장이나 이런 분들이 협약을 통해서 수익이 발생할 경우에는 우리한테 그 환급을 해라 하는 계약을 프로젝트로 할 수 있는 거죠. 웬만한 시행사업에서는 그런 계약을 진행하지는 못합니다. 이번에 이재명 대선 후보께서 네. 개발 이익의 100% 환수를 추진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이루어진다고 하면 분양가도 낮추고
그 시민들에게 더 많은 수익이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 네. 사실 이렇게 방송 출연에 용기를 내신 건 내년 지방선거에서 어떤 뜻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맞나요? 네. 저는 일봉산 개발 사업을 하는 걸 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도심 속 공원 일봉산은 우리 천안 시민들에게 단순히 토지값 500억 원이 아니라 5천억 원의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개발업자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일봉산을 개발하고 파괴하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치하시는 분들이 부동산, 환경, 도시계획 등을 너무 모르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동산 전문가, 환경 전문가, 그리고 봉사 전문가인 제가 내년 지방선거에서 시의원으로 출마하여 일봉산, 동서산, 네. 천안천으로 둘러싸인 우리 성정동, 동명동, 다가동, 용목동 지역을 천안에서 가장 살기 좋은 친환경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네. 우리 지역에 대한 부분을 잘 파악하고 계신 것 같다는 생각을 네네. 이 대답 속에서 찾았고요. 그렇다면 정치인들에게 필요한 덕목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우리 센터장님은 어떤 덕목을 갖추고 계세요? 저는 정치인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은 봉사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인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정치를 한다면 그것은 정치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개발을 하더라도 시민과 환경, 미래 세대까지 생각하고 그 이익이 시민에게 돌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저는 천안 로타리 클럽 및 봉사단체에서 어려우신 분들, 힘드신 분들, 환경 보존을 위해서 봉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봉사가 얼마나 소중한지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봉사 정신이 정치인에게 꼭 필요한 덕목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 정치인에게 꼭 필요한 덕목 중 하나는 전문 지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동산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으신 분들이 개발 및 도시 계획을 하고 환경의 소중함을 모르시는 분들이 환경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분이든 전문 분야를, 전문 지식을 가지신 분이 그 분야의 정치를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환경운동가 답게 이렇게 개발에 대한 부분을 환경에 맞춰서 말씀을 많이 해주셨고요. 그런데 정치 참 어렵지요. 큰 책임도 따르는 것이 정치일 것입니다. 우리 시대의 정치인들이 과연 얼마만큼 존경받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마무리 질문으로 오승화 센터장님께서는 정치란 무엇인지 5글자로 정리해 주세요. 네, 정치란 5글자로 하면 시민의 행복이라고 하겠습니다. 아, 시민의 행복. 네. 네. 정치 근본인 홍익인간과 태평성대,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고 거기에 근심 걱정 없게 살 수 있게 된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네. 네, 시민들이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드는 것이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시민의 행복이 정치 바른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이제 우리 천안TV 시청자 여러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한번 해주시죠. 네, 시청해주신 천안TV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천안이 대한민국의 중심이라고 생각합니다. KTX, 중부 내륙철도, 세종 신도시와 내포 신도시에 둘러싸인 천안은 앞으로도 더욱 발전하여 대한민국의 1등 도시가 될 수 있습니다. 저 오승화가 앞으로 준비를 철저히 하여 천안의 중심인 성정동, 동명동, 다가동, 용목동을 천안 제1의 살기 좋은 친환경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고 많은 응원과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좋은 정치인들이 많이 나와 책임 있는 정치로 국민의 사랑받는 정치가 되길 바라며 우리 오승화 센터장님의 좋은 정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가 세계를 덮치기 전 베트남 여행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가이드의 말에 제 가슴 한켠에 뻐근한 통증과 함께 부러움이 있었던 것인데요. 바로 베트남 국민들이 지도자 호치민으로 하나가 되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남북으로 나뉘어 사는 것도 서러운데 우리는 진영과 이념의 논리로 편 나누기 그리고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시대를 걷고 있는 건 아닐까요?
지역 갈등, 세대 갈등, 남녀 갈등. 이제 곧 통합과 화합의 시대로 도래하여 국민이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는 시대가 열리길 소망합니다. 이상 김주영이었습니다.